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마거상인데요. 제가 이마거상을 가끔가다 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또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눈성형을 주로 하는 병원, 눈성형 위주의 병원을 하고 있는데 눈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통 재수술이 되겠지만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재수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눈 재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눈 수술로는 고칠 수가 없고 말씀하시는 문제, 불만 또는 그런 개선하는 부분들을 눈 수술로는 할 수가 없고 이마거상을 해야만 그게 개선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마거상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죠. 사실 뭐 예전에는 페이닥터 할 때는 저도 이제 뭐 다른 분야 코, 가슴, 이마거상, 뭐 안면거상 이런 것까지 이제 했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눈을 위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거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부분을 고쳐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마거상 수술은 이름은 안면거상이랑 비슷하지만 안면거상은 이제 얼굴 피부를 당기고 이제 그런 수술이지만 이마거상은 이마 주름을 펴는 수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마에 주름이 있다는 거는 눈에 문제가 있어서 주로 이마를 이렇게 들어 올리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있다 또는 뭐 이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로 눈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마거상은 안면거상하고 이름이 비슷하지만 어떤 항노화 수술 또는 주름을 펴는 수술 개념보다는 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이다. 이마거상은 눈성형이다. 눈수술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이마거상을 하면 눈이 달라진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는 부분은 눈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수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고 이마거상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마거상을 해야만 이게 고쳐진다라는 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본인 눈이 처질 때 이 눈이 이 눈썹하고 눈 사이에서 처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피부가 처졌다 또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대부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피부를 잘라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거기서도 피부가 처지지만 이 눈썹이라는 게 뼈에 달라붙어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뼈와 눈썹 사이에 어떤 연결이 존재할 텐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약해져서 눈썹이 이게 뼈와의 커넥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눈썹 하수라고 하는데 눈썹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조직은 당연히 더 처져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눈썹은 가만히 있는데 눈썹 밑에서만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니고 눈썹도 내려오고 그 밑에 있는 피부도 처지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눈썹이 처져서 생기는 문제는 눈썹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눈수술로 할 수가 없죠. 아주 예전에는 눈썹 상거상이라고 해서 눈썹 위를 잘라내서 이렇게 올리는 수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죠. 그게 흉터가 좀 많이 남는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났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컴플레인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내시경 이마거상이라는 수술이 이제 개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수술을 대체하게 된 거죠. 굳이 여기다 흉터를 내면서 눈썹을 들어 올릴 필요가 없다. 내시경 이마거상을 하면 흉터를 두피 안에 숨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째는 거 없이 이렇게 세로로만 구멍만 뚫어서 이렇게 올리면 같은 효과를 흉터를 어떻게 보면 가리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째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하는 의사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굳이 어떤 사람마다 흉터가 남는 체질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런 수술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시경 이마거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 보면서 눈에 있는 문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마거상으로 해결해 드린 분들, 뭐 눈썹을 이제 들어 올리면서 해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테일한 어떤 문제점들 같이 지적을 하면서 한번 개선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리고 이제 아까 눈썹 하수를 얘기했는데 원래 한쪽 눈썹이 이렇게 낮은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눈썹 뼈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런 걸 텐데 그거는 정말로 눈 수술로 고칠 수가 없죠. 이분 보시면은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이미 오른쪽이 짧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눈썹이 낮잖아요. 눈썹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 라인이 얇다고 해서 이거를 라인을 높여버리면 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더 좁아지니까 비대칭이 더 심화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마거상으로 오른쪽 눈썹을 올려야만 하고요. 짝눈썹을 이마거상으로 교정할 때는 눈썹 주변을 박리하는 범위를 좀 다르게 해요. 오른쪽 눈썹은 많이 올리고 싶으니까 좀 아래까지, 눈썹 근처까지 박리를 해서 올려주고요. 왼쪽 눈썹은 일부러 박리를 좀 덜 해요. 그래야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달라지면서 오른쪽 눈썹을 더 올려드릴 수가 있죠. 박리는 똑같이 하고 오른쪽 눈썹을 더 올려서 고정해야지 이런 컨셉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도 해봤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낮았던 눈썹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박리하는 범위를 다르게 해야만, 아예 가동 범위, 움직이는 범위를 다르게 해놓고 당겨야만 낮았던 눈썹을 확실히 더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짝눈썹, 눈과 눈썹 사이 거리 비대칭, 그 다음에 쌍꺼풀 위에 있는 피부 처짐까지 이런 문제를 다 이마거상 하나로 해결을 했고, 대칭도 맞게 되고 인상도 좀 밝아 보이고 처짐도 개선된,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눈썹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달라서 또는 원래 눈썹이 낮아서 이제 있는 문제, 한 30, 4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런 문제를 젊은 나이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필요하죠. 다음 분은 50대 이상의 중년분이신데 약간 눈썹이 떨어져 보이죠. 이게 이제 눈썹 하수라는 거예요. 눈썹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인상이 좀 화가 나 보이게 됐어요. 화 안 났는데 이렇게 눈썹이 떨어져 있으면 화가 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또 처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눈 위가 두툼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눈 안쪽에 이 가로주름 보이세요? 양쪽에만 두세 줄씩 이렇게 있죠. 중년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이게 생겼다, 상안검 수술하고 나서 이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안 하신 분의 경우에도 이렇게 있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의 문제가 아니고 쌍꺼풀 수술의 문제가 아니고 눈썹 하수의 문제예요. 눈썹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쪽에 주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중년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쌍꺼풀 수술을 하셨건 안 하셨던 간에 있는 분들 많아요. 이분의 경우도 이렇게 콧등주름하고 가로주름이 있는데 이거를 눈 밑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쪽에서는 뭐 이 주름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마를 들어서 눈썹을 들어야만 그게 콧등주름과 눈 안쪽에 이제 가로주름이 이렇게 펴져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 다 해결됐고, 환한 인상도 좀 개선되고 좀 더 밝아 보이는 인상으로 눈썹 하수 문제를 이마거상으로 해결해드린 케이스도 있었죠. 다음 분의 경우도 눈썹이 많이 떨어지신 중년분이셨는데 굉장히 환해 보이고 불룩하고 눈 위가, 눈처짐도 심하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눈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 인상이 세 보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눈 수술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초 작업이 일단 이 눈과 눈썹 사이 거리를 확보하는 이마거상이 먼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마거상 수술을 해드렸고, 눈 위에 굉장히 불룩하셨는데 펴고 나니까 약간 얇아졌죠. 이게 뭐 피부가 얇아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 이마를 당겼기 때문에, 눈썹을 올렸기 때문에 피부가 자동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얇아진 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눈 위가 두툼한 피부가 몰려 보이는 이런 분들도 이마거상이 필요한 케이스에 해당되겠고요. 다음 분도 이제 중년분인데 짝눈썹이 있으시죠. 원래 이제 이렇게 다르셨겠죠. 왼쪽 눈썹이 훨씬 낮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이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리고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린 눈 안쪽 가로주름, 이런 가로주름 이렇게 한 두세 줄씩 있죠. 이런 문제들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눈이 처짐도 있고, 그 다음에 불룩한 문제도 있으셨던, 그래서 딱 정확히 이제 이마거상이 꼭 필요했던 케이스고, 왼쪽 안쪽 눈썹이 이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박리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이 움직이게끔 박리를 잘 해놓고 그쪽을 더 당겨서 짝눈썹 대칭을 잘 맞춰드렸던 분이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맞아졌죠. 그래서 이 정도면 수술이 잘 된 것 같고, 눈 안쪽에 있는 가로주름, 콧등주름 이런 것도 다 펴져서 없어졌죠. 그 주름은 눈 때문이 아니다, 눈썹 하수에 의해서 생긴 주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당연히 이제 눈 위 피부 처짐도 해결됐고요. 다음 분도 이제 눈썹 하수가 있는 중년분이신데, 눈썹 하수도 있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눈썹이 좀 낮았던 분일 거예요. 눈썹이 원래 낮았는데 약간 더 내려오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기도 하고 두툼하기도 하고 불룩해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쌍꺼풀을 올리거나 뭐 그런 수술하면 눈을 완전 망칠 수 있죠. 이마거상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눈썹의 안쪽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원래 낮거나 낮아져 있는 분들은 앵그리버드 눈썹이라고 하잖아요. 바깥쪽만 높은 이런 눈썹이 되면 굉장히 환한 인상이죠. 앵그리버드, 환한 버드잖아요. 그래서 화 안 났는데 화나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안쪽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좀 일자에 가깝게 올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안쪽 박리를 좀 시원하게 하고 많이 올려서 최대한 안쪽 처진 눈썹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고, 훨씬 인상이 밝아지고 환한 인상이 없어졌죠. 눈 안쪽에 가로주름도 이분은 뭐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되고, 눈 위가 불룩했던,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 보였던 부분도 좀 더 펴져서 좀 더 얇아지는 효과도 났죠. 다음 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쌍꺼풀 수술도 했어요. 쌍꺼풀 수술도 필요한 분이셨고 한데, 수술 전 상태를 보시면은 눈 위가 굉장히 두툼하시잖아요. 아주 많이 두툼하신, 제가 볼 때는 비율로 말하자면 여자분들 중에 뭐 상위 3% 안에 들만한 피부 두께를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쌍꺼풀 높이를 우리가 원하는 높이, 그러니까 쌍꺼풀을 원하는 두께가 보일 정도로 높여버리면 굉장히 두툼하게 보여요. 눈이 두툼해 보이고 불룩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쌍꺼풀은 방금 말했던 원했던 높이보다 조금 낮게, 일부러 좀 더 낮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 거상을 해서 피부를 펴서 피부를 좀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쌍꺼풀을 원하는 높이까지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권해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도 좀 불룩해 보이죠. 근데 이제 피부를 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은 했지만 한계가 있긴 했는데, 이분을 만약에 이마 거상을 안 하고 눈 수술만 했다? 수술 후 결과가 이거보다 더 두툼하고 더 불룩하고 더 어색했을 거예요. 그나마 이마 거상을 권해드렸고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아직 좀 부어있지만 그나마 이 정도 결과를 냈다. 피부가 워낙 두꺼우신 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눈 수술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눈을 더 망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케이스도 이제 눈썹 자체도 좀 낮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서 피부는 굉장히 두껍고 처져 있는 그런 분이셨죠. 이분도 이마 거상을 권해드렸고, 그래야 이제 눈이 처진 피부를 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분은 눈썹 하거상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좀 한 번에 좀 확 개선을 하고 싶다, 최대한 좀 바짝 올리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셔서, 그러면은 눈썹 하거상하고 이마 거상 같이 해버리자. 눈썹 사이 거리도 줄어들지 않으면서 최대한 펴서 이 두툼해 보이는 피부를 최대한 당기고 최대한 키우고 얇아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인상이 달라진, 그 거상 효과, 처짐이 해결되는 효과가 많이 개선된 그런 분이었죠. 좀 두꺼운데 처져 있는 피부,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해결이 어렵고, 눈 수술로는 사실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서 이런 거상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눈 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환자분들의 컴플레인, 뭐 쌍꺼풀 수술을 하셨건 안 하셨던 간에 중년이 되면 생기는 눈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마 거상으로 해결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작은 부분까지 지적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만약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의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좁으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아, 나는 눈 재수술을 거절당할 수도 있겠다, 눈 재수술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시고 오시면은 이마 거상을 이제 좀 받아들이시는데 마음이 편하시겠죠. 이마 거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마 거상밖에 방법이 없는데 주장을 강하게 하셔서 눈 수술을 했다가 눈을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눈을 다시 고치고 이마 거상을 결국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케이스들 참고하셔서 이마 거상이 꼭 필요하다면 하시는 용기를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